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데 지난 여름 파리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 메달을 안겨준 종목들이 활, 총, 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의 전사들은 활, 총, 칼을 이렇게 잘 다루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고 또 관련 밈도 유행을 했었는데 특히 그 양궁은 30년째 우리나라가 넘사벽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궁금한 게 우리가 이렇게 양궁도 잘하고 또 유도 무기도 잘 만드는 명중에 집착하는 이유, 잘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양궁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유도 무기에 대해서 저는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IT 산업의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유도 기술에 필요한 각종 이런 전장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다는 거, 그 기반이 튼튼해서 많은 걸 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미사일이라는 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수명이 짧은, 수명이 1, 2분밖에 안 되는 어떤 날아가는 로봇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발사됐다, 내가 태어났구나, 어디가 내 목표인지 갔다가 들이받는다. 한 2분 정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로봇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부에서 다 자동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서 가줘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개발하기 위한 IT 산업이 튼튼하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기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자산이죠. 반도체 공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튼튼한 편인데 반대로 말하면 반도체 산업이 튼튼하지 않은 나라들은 이런 IT 산업의 결과로 만들어져야 되는 전자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미사일을 고도화시킬 수 없는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어떤 딴 나라를 군사적으로 제재하겠다라고 하면 제재 부품으로 들어가는 게 주요 고성능 반도체들을 다 제재를 해버리면 미사일의 다른 부분 하드웨어를 잘 개발해도 소형으로 들어가는 이 컴퓨터 부품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뭐 미사일,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무슨 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사는 이런 게임기 같은 거를 뭐 예를 들면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수출을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그 게임기를 사다가 그걸 분해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반도체를 뽑아서 미사일이나 무기 개발하는 데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수출이 안 되는 나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실제로 뭐 이란이라든가 러시아 같이 제재 많이 받는 나라에서는 미사일 그런 표본 같은 게 떨어지고 나면 그걸 분해해가지고 이 반도체는 세탁기에서 뽑아낸 반도체구나. 뭐 이 반도체는 무슨 자동차에서 뜯어낸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경우도 있다라고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반대로 우리는 이 IT 산업의 기반이 튼튼한 게 이런 유도 무기 개발에 좋은 그런 저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사람들이 약간 성향이 네. 압정형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성이야. 예, 이렇게 압정이 왜 끝에 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뜻이냐면 맡은 분야에 대해서 책임 의식이 강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파고드는 게 깊습니다. 사실 유도 무기를 보시면 굉장히 복합적인 기술이 들어갑니다. 전자기술도 들어가고 광학기술, 화학기술, 기계기술, 그다음에 에어로다이나믹 관련된 기술은 기본이고요. 그런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각 부분에서 그 기술을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각 부분에서 책임감 있게 집중력 있게 그 기술들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국가연에서 그런 것들 잘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무기 체계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국궁은 물소불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물소불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 옛날부터 일일이 수입을 한 거예요.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라면은 수입이 힘든 물자라도 수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만든다 할 정도로 정말 진심이었던 거죠. 실제로 국궁이 성능이 일본 활보다 나아요. 최무선이 고려 시대부터 벌써 화약을 어떻게든 조달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잖아요. 그만큼 장거리 투사 무기 옛날부터 진심이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한 게 우리나라가 결국은 모든 방향에서 적에게 둘러싸여 있고 또 이 모든 적국이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국력이 센 나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대한 멀리부터 적을 처벌하기 시작해야지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런 게 잠재적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또 임진왜란 때도 보면 사실 우리가 조총에 당했다고 해서 화약 무기가 발달 안 한 나라처럼 착각들을 하시는데 조총만 없다 뿐이지 그 외에 다른 화학 무기 분야들은 모두 일본보다 앞서 있었어요. 뭐 사실 이순신 장군께서 일본 왜군을 그렇게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포전력에서 우리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또 고려시대부터 왜구를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일본 쪽들이 흔히 얘기하는 단병 접전 등 뭐 칼싸움, 창싸움 이것 쪽은 우리보다 좀 잘하다 보니까 거리를 둔 원거리 전투에서 제압을 하려다 보니까
소가 일찍부터 발달할 수밖에 없던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어떤 역사적 맥락을 타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우리가 좀 우리보다 우월한 적들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좀 멀리부터 적을 상대해야 될 필요가 현실적으로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맥락에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